그리고 지금 명시를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의원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2021년 5월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처음 만났고 선거에서 도움받은 게 없다.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말은 강혜경 씨의 증언과 뭐 거래했다는 그 명단에도 이준석 의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다 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먼저 의뢰해서 여론조사 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거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하는 방식이 네. 본인들이 먼저 의뢰하지 않아도 여론조사를 먼저 해서 그걸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당신은 이만큼이 좀 떨어지는데 이만큼이 취약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올려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당선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영업을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좋아요. 그러면서 한두 번 이제 오케이를 했다. 거기까지는 뭐 내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제안한 거니까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치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하고 같이 공모를 했거나 어쨌든 묵시적으로든지 간에 미필적으로라든지 네. 나도 네가 하는 이 여론조사에 나는 정말 도움을 받는 거다. 이거 말이 맞는 거잖아요. 게다가 돈도 안 줬다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실제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되니까 이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뭐 내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방송 나와서 말했던 거. 네. 내가 당시에 힘들어할 때 대통령과 나 사이에서 명태균은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든가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인하고 말동무하는 사이라던가 네. 나는 명태균으로부터 김진태 지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왜? 본인이 그냥 그 정도의 개인적인 거 없이 공적인 관계로만 그냥 했다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명태균 씨의 그런 모든 것들을 왜 이분이 그냥 넘어가며 어떻게 대통령과 사이에서 자기와 같은 공적인 당대표를 제끼고 네. 명태균이가 사적으로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갔죠.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당연히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처럼 이준석이 다 했다. 그 당시에는 뭐 여론조사나 아니 당대표였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 이준석 의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당시 당대표, 당시 당의 상황에 다 이제 넘기고 공천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 신문에서 한 게 없다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만 이준석 아니고. 대표도 사실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되죠. 자신이 당대표였으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또 나온 사진이 그거잖아요. 명태균, 이준석, 천하람 세 명의 사진. 뭐 부산 노포에는 무슨 터미널이라는데 지금 사진 같은 게 많이 보이던데요, 많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안동에 있는 네. 어떤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이준석 의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기사에도 당연히 나옵니다. 처음에 이준석 의원이 이제 바빠가지고 못 간다 그랬다가 날짜 맞춰가지고 정말 가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콘서트나 뭐 이런 거 행사를 주최한 사람은 2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 본인이 그런데 이용당한 거잖아요. 당대표가. 그렇네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상하죠, 사실은. 7불사 회동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새벽 아닙니까? 4시에 왜 한십자 가서 4시에 왜? 그리고 왜 홍배아를 신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국민들의 비판 지점이 있는 것인데 이준석 의원은 나도 뭐 상관없는 거고 나는 별로 여론조사 엮은 거 없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아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당 대표였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당 대표로서 이 명태균 씨와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친하게 지낼 게 아니라 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자꾸 사적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지를 했는지를 알려달라고요. 아, 그래요. 이준석 의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제 명태균 씨 수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중에 있다. 뭐 지금 해요. 일부 보도를 보면은 변호사를 뭐 구했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처음에 정준길 의원이 전 의원이 아니죠. 정준길 변호사가 본인이 이제 변호사였는데 그만뒀다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정준길 변호사하고 대한변호사 같이 일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사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명태균 씨에 대한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여서 그랬더니 갑자기 정준길 변호사가 나보고 너무 무리하군요. 딱 그래요. 그걸 왜 물어?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무례해요? 그랬더니 차단합니다 이래요 나를.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차단을 당했는데 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대 그래요. 그랬는데 이번에 최진영 변호사에게 또 최진영 변호사가 인터뷰한 거는 자기에게 또 제안이 왔는데 자기가 거절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변호하고 있는 사람은 네. 그 예비 후보로 뭐 공천 대가를 줬다가 다시 받았다고 하는 그 2명에 대한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명태균 씨에 대한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거절했는지 참 네. 궁금했어요. 근데 뭐 또 제가 최진영 변호사한테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최진영 변호사가 또 흘린 내용은 어허. 이번에 검찰 들어가서 내가 보니 명태균과 그 다음에 김영선과 김태원 씨 위험하더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명태균 씨하고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 안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어제인가 나온 기사에는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구했다는 식으로 또 나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원래 본인의 변호사는 핸드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핸드폰 관련된 모든 게 다 이제 까지고 나니까 더 이상은 핸드폰을 변호사로 쓸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봐서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변호사인지. 그래요. 검찰이 명태균 씨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이제 공천 장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정확히 물고 들어와서 조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회의감은 좀 있지만 검찰 조사 받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김영선 전 의원처럼 국민 앞에 서가지고 또 뭐 40, 50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명태균 씨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네.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뭐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육성이 있든 없든 뭐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뭐 사기라고 누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있는 점지 모르는 상황인데 있다라고 언제 공개한다 얘기도 안 한 건데 이런 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또 본질을 좀 흐리는 초점을 흐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다, 육성 녹취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한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신경 안 쓸 것 같고요. 추가 육성 녹취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동안 나온 것만 확인해도 된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이분이 쓴 것 중에 내가 만나본 기자 중 하나. 네, 이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린 페이스북에 글이죠. 이제 그 전에 올린 겁니다. 이 글 전에. 네, 내가 만나본 기자 중에 하나 5.18 총 사망자 수, 둘 일본의 36년 식민 지배는 어떤 전투에서 져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는지 아는 기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가짜 기사만 쓰지 이러는 걸 올렸어요. 기자들한테 화났나 봐요. 오마이뉴스 기자로서. 아니 이게 본질입니까? 뚱딴지 같은 뚱딴지 같죠. 예, 그런 뭐 질문 이 글인데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해야 할 일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선서하고 진실을 밝히는 거, 또 수사를 제대로 받고 뭐 특검을 통해서든 진상을 규명하는 거 이거 일터인데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또 기자들을 언론을 공격하고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글을 계속 쓰면서 자신의 좀 변호, 자신의 입장을 좀 대변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발언은 나왔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전화기가 3대가 있고 뭐 비밀전화 따로 하는 폰도 있고 이 얘기 듣고 좀 깨더라고요. 그럼 이 폰을 먼저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 들으면서 검찰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자신이 공천 개입 의혹 이 중심에 있지만은 명 씨의 얘기에 또 녹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정권인지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명태균 씨는 말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강계경 씨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항상 그걸 동조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확인해주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이러고 있는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장외 집회도 했고 또 조국혁신당도 탄핵 다방을 대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을 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탄핵이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11월 달에 벌써 재판 선고를 2개나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방탄을 위해서 니네가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공격당할 게 뻔하고요. 실제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특검은 먼저 통과시키는 게 저는 첫 번째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특검을 먼저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왔는데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건 정말 대통령이 스스로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에 동조할 것이냐. 이걸 저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보고 탄핵이라고 하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이 더 엄중하다. 이렇게 좀 느낍니다. 국민의힘도 뭐 탄핵에 반대하는 뭐 인생을 챙기자라는 의미로 얘기는 하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플래카드 걸려 있어요. 어디 갔더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이 이제는 뭐 사실 임기 초반에도 탄핵이라는 말을 어떻게 네. 할 수가 있냐 공개적으로 그렇죠. 이런 얘기였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탄핵은 이제 입에 누구는 올리는 말이 됐어요. 그렇죠. 그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주춤주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나라가 정상적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일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해결 불능 상태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탄핵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도 험하겠지만 언제까지 가야 되고. 예, 일단은 기회를 먼저 좀 드리고 싶다. 먼저 기회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국민들 여론도 저 오마이뉴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도 과반이 이제 중도하차야 된다. 뭐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죠. 그만둬라,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근데 대통령은 거.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순간 네. 그동안 정지되었던 모든 종류의 혐의 사실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고 또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뭐 처갓집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져 나올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해봤잖아요. 특검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알죠.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를. 그러니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못한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임기가 만약에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임기가 마무리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원래는 중간에 관련되나?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수사할 수 있고 소추가 안 되는 소추만 거네요. 못 되는 거니까.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기한이기 때문에 네. 3월달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5월달에 했으니까 두 달이 벌써 가버렸어요. 그래서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4개월은 그러면 일단 남아 있다. 4개월 안에 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를 공직선거법 관련된 혐의는 미리 해놓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퇴임하는 순간부터 이제 기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안 해놓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 중간에 일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범죄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시효가 이제 중지되는 게 시효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단기간에. 네. 그러니까 해결이 되죠. 근데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대통령 부인은 시효가 중지되지가 않잖아요.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생각한다면 지금 중간에라도 빨리 정리해서 내려오시는 게 낫죠. 대통령 부인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면 지금 내려와야 된다. 수사를 하자라는 건데 끝까지 버티기.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수고집이 정말 무섭다. 될 때까지 본인이 한번 마음 먹으면. 구수고집이 무섭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어떡하느냐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 걱정이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것은 이제 다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국감은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국회에 나가거나 공식적으로 할 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강혜경 씨 입보다는 더 많은 객관적인 증거와 또 제3자의 증언이 나올 타임이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 좀 합니다. 더 있어요? 네. 녹음기 준비하고 켜두고 계셨던 그분 그 녹취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네.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육성 이거는 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지금 결국은 누가 이걸 녹음했어요? 명태균 씨가 녹음한 거예요. 처음에. 대통령 부인하고 통화한 것도 명태균 씨가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들려줬죠. 자기가 녹음한 걸 사람들한테 들려준 거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도 역시 자기가 녹음한 거를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잖아요. 녹취가 된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명태균 씨 핸드폰도 계속 자동 녹음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변호사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뇌물을 주더라도요. 네.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장부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완전 깨끗하게 뇌물 주지 않아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게 공개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네. 뇌물을 준 사람은 당연히 뇌물과 관련된 증거를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싹 없어지기를 바라겠죠. 이 상황도 똑같은 겁니다. 명태균 씨와 통화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은 그런 증거가 없기를 바라서 그런 걸 녹음해낼 이유가 없지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공개된 자료는 다 명태균 씨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명태균 씨가 그 핸드폰에 있는 자료를 오로지 그냥 핸드폰 하나에만 놔두고 이게 혹시 없어지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는 이 수많은 자료들은 다 명태균 씨에게 있다고 지금 보고요. 네. 통화를 그렇게 맨날 했대잖아요. 그 명태균 씨 부인도 아침마다 그렇게 김종인 대표한테도 전화가 왔었었고 6시마다 또 남편을 찾는 김건희 여사와 뭐 이런 분들의 계속 여기가 있었다는 건데 그거를 식구들이 전부 다 영상 통화도 하고 다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한 개는 그냥 들은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뿐이지 저는 수도 없이 많은 대화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공적인 대화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한번 까면 너는 한 달이면 탄핵이다, 한 달이면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아하. 근데 명 씨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나갈 거야. 왜 안 나가요? 지금 벌써 처남한테 벌써 맡겼다 그러면 처남은 일단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처남에겐 전파된 게 아닙니까? 일단 전파가 됐네요. 그럼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최후의 보루예요 그분에게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제3자가 또 얘기하고 들려주는 걸 녹음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게 민주당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른다. 그래요.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이제 충격적이게 윤 대통령의 육성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나오게 된다면 이건 정말 정권이 진짜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빈센트님이 그러잖아요. 명태균이 증거를 없앨까요? 제가 만약 명태균 입장이라면 절대 안 버립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 말이 딱 맞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도 어떻게든 대응하지 못하고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명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도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변호사께서 이제 강희경 씨와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챙겨주시고 같이 뭐 지켜주시는데 동참을 하실 것 같은데 강희경 씨가 또 공개적으로 증언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뷰를 하는 그런 건 좀 이어지겠죠? 어떻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강혜경 씨가 지금 본인이 나서서 뭔가 하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여러 인터뷰가 요청이 들어오지만은 지금 다 거절하고 있고 이제 마지못해서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도 지금은 사실은 다 안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강혜경 씨가 본인 입으로 뭔가를 자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기자들에게는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우연한 만남 같은 게 있을 때는 물어보는 말에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나가고 단독 형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강혜경 씨가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원희룡 장관처럼 너 위증했지 거짓말했지 이러면 그거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런 것과 관련된 대응 같은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대신 해주거나 여러 가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의 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이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상황 전개나 아니면 명 씨가 수사받은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할 텐데 전후로 거기에 대한 또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그래도 못다한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 때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을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과도한 비난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그 강혜경 씨나 또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도 사실 헌법상 명시된 권리거든요.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증인은 일반 증인은 특히 범죄자가 아니다. 그런데 범죄자인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증인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뭐 제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뭐 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절대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제가 경솔하여
내지는 제가 뜻하지 않게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공격하시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오해하시면 사실 저도 속상하다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강혜경 씨가 걱정하는 것은 가족을 자꾸 빌미로 해서 협박하는 사람들이나 스토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걱정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공익 제보자든 아니든 간에 자꾸 거짓말하고 문제가 되는 이 농단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증언하겠다고 나섰다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점은 응원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나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 주신다면 함부로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게 하는 이런 일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사실 이 강혜경 씨가 이제 내부 제보자, 내부 고발자 했는데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죠? 지금도 제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럼 왜 당적을 일탈하지 않느냐, 왜 버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그러니까 그분은 국민의힘을 되게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제보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도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뿐이지 본인이 지지하는 그 당을 싫어한다거나 뭐 그 당에 실망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점도 우리가 꼭 찝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 경자님께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